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앞서서 프로그램 스트럭처라고 하는 하나의 또 구조죠. 구조적으로 저희가 코틀린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들인데요.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를 많이 배우는데 기존에 배워보셨던 분들은 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라는 어떤 단위라든가 워크스페이스 같은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로 저희는 지금 실습 중인데요. 이쪽에서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총괄 작업 공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세세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디버깅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 단위의 그룹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프로젝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마치 작업 공간 같은 하나의 총괄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스페이스고, 모듈은 거기에 세부 단위의 작은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이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묶은 패키징인데 자르 같은 자바 아카이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배포를 해보고 연동해 써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라는 것과 파일, 메인 펑션, 문장, 익스프레션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키시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지난 시간에 이미 헬로 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자바 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코틀린 자바로 해서 자바 플랫폼 SDK를 1.8을 쓰면서 코틀린 런타임으로 한번 JVM 타겟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자, 헬로 어게인이라는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헬로 어게인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으시고요. 피니시를 누르셔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소스 디렉토리에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코틀린 파일이라든가 자바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rc라는 것은 소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 어떤 기본 디렉토리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폴더들 혹은 파일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파일들은 우리가 코딩을 하는 .kt의 그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이 되겠고요, 흔히. 그 다음에 폴더들은 패키지라는 것으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어떤 그룹들입니다. 패키지는 일종의 이름 공간인데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src 폴더에다가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에서 뉴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팝업 메뉴들이 문맥 메뉴들이 뜨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다 코틀린 파일이나 클래스, 자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의 이름은요. 저희가 헬로 어게인이기 때문에 헬로라고 한번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헬로라는 패키지가 소스 폴더 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패키지 폴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키로 또 뉴 하셔가지고 이번엔 코틀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틀린 파일은 헬로 어게인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헬로 메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정하죠. 자, hello main.kt라는 저런 소스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패키지 해가지고 두꺼운 폰트로 나왔는데 이걸 패키지 선언 할 때 쓰는 지시자입니다. 패키지 헬로라고 하는 뜻은 요 hello main.kt라는 요 소스 파일에 있는 요소들은 저 소문자 헬로라는 그룹에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 소문자 헬로는 또 자바에서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폴더 이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코틀린은 사실 패키지명과 폴더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저 패키지 헬로라는 패키지 그룹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든가 혹은 변수라든가 클래스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다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한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함수는 펑션이기 때문에 펀이라고 우리가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펀이라는 것은 펑션, 함수. 내용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뭔가 함수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어떤 기능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덧셈을 한다고 하면 숫자 두 개를 받아서 우리가 합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돌려주거나 출력할 수 있겠죠, 화면에. 뭐 그런 식의 작은 기능들을 묶어서 코딩으로 구현한 게 바로 함수입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죠. 흔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say hello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say hello라는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 가로 안에는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때 입력값, 인자값,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return이 되돌려주는 어떤 값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상세히 배웁니다. 일단 한번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print ln이라고 들었죠? 네. 어떤 터미널 표준 출력 창에다가 문자열을 찍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바의 시스템 아웃 print l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자, hello 코틀린 했는데 hello again 이라고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저희가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 사실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도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미콜론은 사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C언어라든가 자바 언어들 같은 언어들은 하나하나의 문장, 스테이트먼트를 구분자로서 세미콜론을 사용하는데 코틀린에서는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옵션 사항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print ln이라는 명령어를 문장으로 실행할 때니 hello again이라는 데이터를 문자를 찍어라는 얘기죠. 문자열이라는 데이터인데 저거는 큰 따옴표 시작하고 큰 따옴표 끝나는 그 사이에 있는 한자 한자의 글자들이 다 데이터로서 화면상에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run을 통해서 요 hello를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은 왜 실행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이 비활성화되어 있냐면요. main이라는 주요 함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main이라는 것은 자바 JVM을 해보신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메인 펑션이 없으면은 자바도 어떠한 클래스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없죠. C 언어에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저 메인 함수라는 것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없으면 어떠한 명령어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 함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의 시작 함수로서 명령이 시작되는 진입점입니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메인 함수의 한 줄 한 줄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줄이 있다면 세 줄을 실행하고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 메인 함수에서 저 say hello라고 위에 정의한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호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장인 거죠. 얘도 문장인 거고요. 자,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틀린 아이콘을 누르셔서 run 하시거나 여기 툴바에 가시거나 하셔가지고 메뉴에 보셔가지고도 ru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un hello.hello main cate라고 되어 있죠. 예, 지난 시간에 hello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에 hello.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패키지명을 의미합니다. hello라는 소문자 hello 안에 들어있는 요 파일이라는 거죠. 실행해 봅시다. 당연히 여기 IDE에서 밑에 실행 결과창에 콘솔 결과랑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ello agai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변수를 한번 해보죠. 일단 이름이 일단 저희가 VAL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hello again 했는데요. 여기다가 메시지, MSG를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죠. 자, 한 칸 띄고 again 이라고 하고 느낌표만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입니다. 문장이 현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장이 두 개 있는데 요 print ln 문장을 저희가 주석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이나 커맨드 D를 하면 D가 아니라 슬래시를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주석이고요. 요거는 여러 행의 주석이 되겠죠. 예, 주석, 커멘트라고 말을 하는데 뭐 C언어나 자바랑 거의 똑같습니다. 코트니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LN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고 헬로를 인사말을 할 건데요. 위쪽에 MSG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아직은 이름 변수라고 그냥 부릅니다. 저 MSG에 있는 again 저 글자를 이 헬로 글자랑 한번 합쳐보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기호라는 걸 써가지고 마치 덧셈은 아닙니다만 붙여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say hello가 메인에서 한 줄로 되어 있죠. 하나의 문장이죠. 여기 현재 3개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주석은 사실 문장이라기보다도 코드로서 취급되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죠. 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 단축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죠. run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혹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키에서 이렇게 run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실행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hello again 이렇게 실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는 패키지 안쪽에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든가 다른 프로퍼티 변수가 또 위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또 한번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헬로라는 패키지가 있었죠. 헬로 말고 소스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other 패키지입니다. 자, 헬로 같은 소스 폴더 안에 헬로랑 other 폴더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other 폴더에다가 또 하나의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여기는 인사말들의 어떤 뭐 모음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그룹, 네, 뭐 메시지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ther라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 other라고 맨 위에 소스 코드 맨 위에 최상단에 이렇게 선언이 나와 있죠. 패키지 지지자가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다 우리가 또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은 say hello 메시지 1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 함수는요 역시 프린트를 바로 하는데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하죠. 그리고 뭔가를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메시지를 한번 더해보는 뭐 그런 식의 거를 한번 해보죠. 자, 메시지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하고요. 일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문자 스트링이라고 자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문자들을 넣을 수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MSG 콜론 대문자 스트링 이렇게 하면 문자열 타입의 변수 MSG라는 그런 게 만들어진 건데 저 MSG라는 것에다가 입력값을 주시면 줘서 요 함수를 실행하면 요 값을 여기에다가 요 안녕하세요 느낌표랑 더해서 출력하겠다 화면에 뭐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say hello msg 1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say hello msg 2를 만들어 보죠. 똑같은 위에 있는 one 함수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안녕하세요니까 뭐 영어로 그냥 hello라고 대강 치고요. 여기도 msg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say hello message 1, 2가 정의되어 있고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 hello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other 패키지 있다는 게 조금 중요하죠. 자, other 패키지 한번 있고요. 이쪽에
헬로 패키지가 있는데 헬로 패키지에서는 기존에 say hello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hello again이 나왔는데 요 문장의 다음에다가 저희가 한번 저기 other 패키지에 있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ay hello message 1, 2라고 되어 있는데 1을 먼저 한번 써보죠. 바로 say라고 치고 이렇게 하니까 문맥에 나오네요. 자, 이 순간 잠깐 봅시다. 나중에 우리 많이 쓰고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여기 import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트가 한국고 임 하면은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익스포트가 수출인 것처럼 마치 여기 파일에서는 say hello message 1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other 그러니까 other 패키지 폴더에 들어있는 say hello message 1을 쓰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hello main은 없지만 이쪽에 메시지 그룹에 있는 other 패키지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메시지에다가는 저희가 여기다가 한글로 고톨리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자, to 함수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는 영어로 고톨리라고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un을 한번 해보면 3개의 함수가 실행되고 있죠. 자,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원래 메인에 있었던 헬로 메인에 있었던 요 say hello가 실행됐고요. 그리고 import를 통해서 저희가 2개의 것을 지금 이렇게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import를 추가해 줬는데요. 그래서 다른 파일에 다른 패키지 other에 있는 거지만 import를 해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서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로 인사말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젝트와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패키지들을 나눠가지고 한번 인사말 하는 함수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 진입점인데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